1897년 고종은 국내외의 환궁 요구에 따라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고종이 환궁하자 조선도 황제 칭호를 사용하여 자주독립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에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바꾸고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으로 고쳤다. 이후 황실이 주도하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에서 1899년 대한국 국제의 반포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대한제국은 어떻게 수립되었을까? 광무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주제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 개념은 무엇일지 생각해봅니다. 아관 파천 이후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독립협회 등 여러 세력도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고종이 돌아온 뒤 떨어진 국가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무렵 조선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외세의 간섭도 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정부는 황제권 강화를, 독립협회는 민권의 확대를 추구하였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에 부담을 느낀 고종은 이들을 해산한 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대한국 국제에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밝혔다. 또한 황제가 육해군 통솔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대한제국이 전제 군주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황제를 뜻하는 노란색 복식을 입은 고종의 모습이다. 1899년 고종이 반포한 대한국 국제이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임과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전제 군주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신민 즉 신하된 백성이라는 부분에서 고종의 백성에 대한 인식이 근대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은 갑오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구본신참을 기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광무개혁이라 한다. 광무개혁은 황제 직속 기구를 새로 설치하거나 황실 기구인 국내부 아래 개혁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황제인 고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군사면에서는 원수부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황제에게 집중하였다. 중앙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를 늘려 국방력을 강화하였으며 무관학교도 설립하여 신식 군대의 장교를 육성하였다. 재정 부문에서는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확립하고 개혁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으로 전국 토지의 약 3분의 1을 측량하고 토지 소유자를 조사하였으며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계양장 이외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여 열강의 토지 침탈을 막으려 하였다. 경제 부문에서는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근대적인 교통통신 시설도 도입되었다. 민간의 주도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금융기관도 세워졌다. 한편 농상업과 광업 등 실업을 교육하는 학교를 설립하여 상공업 진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 유학생을 보내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대한제국은 광무개혁 시기 서양의 측량 기술로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였다.